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읽고 함께 울고 화내다 끝내는 시원하게 웃기만 하며 사연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사연을 적어보네요. 저는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재혼을 한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이었죠. 저랑은 나이차가 고작 3살밖에 나질 않았지만 남편은 8년 전에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한 적이 있었고 저는 그 후에 만나서 재혼을 한 상대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산 지는 딱 4년 차이고요. 남편이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꼬치꼬치 캐물어 보려 하지도 않았고 남편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제 쪽에서는 초혼인데 이혼남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예 남자한테 눈깔이 뒤집혀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욕까지 아빠한테 먹었었죠.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혼을 하지 않을 거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며 저희 부모님을 직접 설득하던 남편은 분명 믿음직스럽고 듬직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도 서서히 마음을 돌려 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때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시부모님만큼 참 이성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그렇게 느끼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고 결혼식장에서도 내내 두 손을 꼭 잡고 당신 아들을 다시 장가 보내게 되었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던 두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흠 하나 때문에 다시는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지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다면서 서럽게 우셨고요. 옆에서 시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며 시어머니를 거두시더라고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혼을 하고 나니 이혼남이라는 딱지만 붙더라고.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와 제 가족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한 것이 무조건적인 전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즉 남편에게는 결혼 생활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전처처럼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을 또다시 이혼이라는 궁지에 몰리도록 하지 않겠다는 혼자만의 다짐도 했었네요. 서글프게 우는 시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자 했고요. 그러나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날부터 저의 이상적이었던 결혼 생활의 로망은 산산조각처럼 부서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까운 일본으로 갔어요. 휴양보다는 여행이 하고 싶었던 저의 욕심에 둘이서 즐겁게 배낭여행같이 돌아다닐 생각을 하며 일본으로 떠났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는 자신도 다음날 일본에 도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혼여행을 따라오신 겁니다. 그 바람에 저는 충격을 먹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시아버지가 자식 신혼여행에 따라온다는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이 와선 네 시아버지가 거기 간다고 하지? 내가 따라갈 거니까 거기 숙소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며 자신도 따라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이서 따로 연락을 해봐서는 둘 다 일본에 따라오겠다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마냥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저는 진짜 오겠나 싶어서 마음 졸이며 하루 종일 여행조차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진짜로 일본에 오질 않으셨고 혹시나 싶었더니만 시어머니도 진짜로 오시진 않으셨죠. 나중에서야 한국에 돌아와 시부모님께 상황을 여쭈니 시아버지는 자리를 피하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니네 시아버지가 일본 간다길래 나도 따라가려 했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로서는 정말로 두 분이 순수하게 우리 부부를 따라 여행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여행이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이란 걸 다시금 깨우치고는 눈치껏 빠져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여간 이상한 경험이었고 참 이상한 두 분의 태도였어요. 말 그대로 저희 부부에게는 돌발 행동이었고 설마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이 또 일어날까 싶었는데요. 돌발 행동뿐만 아니라 미처 날뛰는 행동들까지 보이며 제 속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며 제 몸 하나를 챙기는 것도 버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제가 봤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자주 싸우시며 그 후폭풍을 저희 부부한테까지 전달을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부싸움을 했다며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도망쳐 나온 적이 결혼 초부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 직후에 집에서 누워 쉴 때에도 그런 식의 방문은 꾸준히 이어졌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며 저희 집에 와 계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꼭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행방을 물어봤고, 제가 집에 없다고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둘러대기라도 하면 거짓말하지 마! 이게 벌써 시부모 앞에서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저로서는 미칠 노릇이었죠. 뭐 때문에 싸워서 또 집 나왔냐고 물으면 시아버지는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무시해라. 네 시어머니 성질이 워낙 지랄맞아서 내가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시어머니 뒷담화를 깠고요. 시어머니께 괜찮냐고 연락을 드리면 어머님은 또 한참이나 전화를 붙들고는 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집 나갈 때 확 뒤져버려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도 마찬가지로 남편 뒷담화를 까댔습니다. 같은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 내가 참던 신혼이다. 그냥 내내 거리기만 할 줄 아냐? 벙어리야? 말 못해? 라고 하면서 괜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가며 절 또 혼내키셨고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주로 봐가면서 두 분 사이에서 여기저기 연락을 드려가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만 죽어나가는 중이었죠. 어르신들을 달래드리느라 똥줄이 타들어갔고요. 그걸 남편은 이미 예상을 했다는 듯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라고 하면서 자기 탓이라는 듯 사과를 대신 했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했던 이유가 전처의 일방적인 탓이라기보다는 시부모의 행동들 때문에 전처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과 마찰을 빚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진짜 또라이는 자기가 스스로 또라이인 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혹 시부모님께서도 본인들이 지랄 맞아 자식 부부가 이혼을 한 걸 모르고 계시진 않을까 싶었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저도 내심 겁이 났고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남편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라이에게 당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집에 있다 보니 시아버지도 저희 집으로 부부싸움 후 도망오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셨어요. 여전히 도망쳐오고 시어머니 뒷담화를 밥 먹듯이 하기는 하셨으나 얘가 점점 혼자서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조심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이 교육에 좋지 않을 거라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는 아이 얘기를 꺼내며 시부모님께 경고를 날리곤 했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이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려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그나마 아이 생각을 해줘서 최근 들어선 덜 싸운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도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시부모님이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고를 쳐버리셨어요. 바람이 난 겁니다. 그렇게 싸우대고 하더니 결국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집을 나가면 보통 우리 집으로 피난을 오곤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더니만 알고 보니 바람이 나서 바람난 여자의 집으로 집을 나가버리신 것이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시아버지를 잡겠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저희 부부에겐 언지를 못하셨고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울고 불며 남편을 찾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남편도 미치려 하고 저는 저대로 애들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가 우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로 넘쳐날 줄을 몰랐네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시댁애가 시어머니를 달래주려 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극도로 경계를 하셨고요. 저를 무슨 저 하나 때문에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 마냥 제 수탱이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달래드리려고 손만 뻗으면 됐어, 저리 치워! 라는 식으로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고요. 도무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저는 그냥 제품에 있는 아이만 챙기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보인 태도로 인해서 찝찝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랑 남편만 본인 집으로 불러내서 한동안 붙잡고 계시다가 뒤늦게야 집으로 돌려보내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바람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엄마 걱정이 된다면서 시어머니 옆에 내내 붙어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랑 아이에게 많이 미안해했고요. 여러모로 시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오만장이라도 떨어진 건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눈치껏 보니 남편도 시아버지랑 연락 한번 해보겠다고 무지하게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딱 그런 상태로 지내오던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이 채 가기도 전 저는 결국 우려했던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지랄 맞다는 걸 이미 알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뇌가 없는 분인 줄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한 탓이었죠. 저번 주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아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며 불러대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기 얘기를 하며 거절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뒤에서 제가 다 조종을 해서 그러는 줄 알고는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셔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당신이 힘들어서 그러니 당장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문제로 며칠 내내 골머리를 앓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하던 중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에 오지를 않으니 자신이 직접 짐을 싸들고서 아들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무방비 상태로 시어머니와 학계를 치르게 된 상황이었고요. 성격이 찰지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무작정 쳐들어오신 시어머니와 불편한 학가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곧 해결을 해주리라 굳게 믿었어요. 시아버지가 불륜나서 집까지 나간 마당에 시어머니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 싶은 심정으로 최대한 이해해드리려 했어요. 같은 여자이자 와이프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에 와서 그때 생각만 해도 당장에 숨이 차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한밤중에 잠이 들었고 기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잠을 뒤척이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확 잠에서 깼어요. 그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보니 거실은 조용했고 시어머니가 화장실이라도 가려다가 저희 안방문을 잘못 연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뒤척이다 잠든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저도 다시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먼저 일어난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제 뒤통수까지 놀라 쳐다봤죠. 왜 저러나 싶은 마음으로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도 미처 못 본 채 급하게 세수를 했고요. 수건으로 물을 닦겠다고 거울을 슬쩍 쳐다본 그 순간 저는 제 얼굴을 보고서 화장실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흡사 모나리자를 방불케 했습니다. 눈썹이 그나마 제 나이를 좀 더 어려 보이도록 가려주고 또 사람답게 보이도록 해주던 제 진하던 눈썹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살덩어리만 붙어있는 제 이마에서 그 어디를 쳐다봐도 눈썹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현대판 모나리자가 되어서는 눈 뜨고는 받을 수 없는 면상이더라고요. 제 스스로 봐도 말이죠. 화장실에서 뛰쳐나오자마자 네가 밀었어? 라고 하면서 남편부터 죽일 듯 닥달했어요. 저만큼 놀래는 남편을 보며 설마 내 아이가 잠결에 혼자 깨서 엄마 얼굴로 장난을 쳤나 싶어서 아이한테도 차분히 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엄마 얼굴이 왜 이러냐며 사라진 눈썹을 찾겠다고 스스로 혼란스러워했고요. 도대체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며 더욱 당황하던 저는 순간 전날 새벽에 인기척 때문에 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냈죠.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가 지내고 계시던 작은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방 안에 쳐들어와 따져 물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손에는 옷걸이를 쥐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심상으로 그걸 무기삼아 들고선 왜? 뭐? 라고 하며 저를 공격적으로 대하셨죠. 출근 준비를 해야 했던 남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혼자 옷을 입어가면서 저희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고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내 눈썹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참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해가며 서러워 눈물까지 보이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혼자 출근 준비를 후다닥 하고는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까지 시키더라고요. 애가 어른들 싸움을 보면 안 된다면서 혼자 허겁지겁 애 옷을 입히고는 알아서도 잘들 싸워봐 라고 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기함을 질렀죠. 어머님이 글쎄 제 눈썹을 민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히 말하더니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남편이 바람났잖아. 네가 부부싸움하고 이 집으로 도망오는 걸 눈치만 안 줬어도 네 시애비는 바람을 안 폈어. 네가 이 집으로 못 오게 하니까 도망갈 집이 필요해서는 네 시애비가 딴 년이랑 바람을 피운 거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은 이런 이유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시면서
제 탓을 하셨어요. 부부싸움 후 우리 집으로 오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건 사실이었지만 애가 있어서 걱정이 되니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고 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바람난 남편 탓을 가만히 있던 며느리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네 시애비 앞에서도 내 뒷담화를 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네 시애비 뒷담화를 한 것처럼 네 시애비한테도 내 뒷담화를 했지? 어? 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이라도 한 것 마냥 혼을 내더라고요. 내 눈썹을 허락도 없이 밀어서는 어디 모자란 사람 마냥 만들어 놓고선 미안하단 말을 하질 못한 망정 오히려 화를 내며 시아버지의 불륜 탓을 저에게로 싹 다 돌리는 것이었죠.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손에 쥔 옷걸이를 집어드는 순간 그래, 내 탓으로 다 돌려라. 지금부터 하는 제 행동도 그냥 제가 순전히 미쳐서 하는 짓이니까 죄다 제 탓으로 돌리시고요. 알았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내 눈썹을 밀었으니 시어머니의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밀어 없애드리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파마 섞인 곱슬머리 단발머리를 제 손에 잡아버린 순간 그것을 밀어버리기로 했네요. 시어머니 눈썹도 밀어드릴까 싶었으나 몸싸움 중에 얼굴에 눈썹 칼을 들이밀었다가 피라도 볼까 싶어서 그건 차마 못했고요. 그래도 뭔가는 해주겠다는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서는 시어머니 몸뚱이를 잡아 끌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 바람이 왜 며느리 탓이야? 정신이 나가도 곱게 나가야지. 늙어 쪽팔린 줄이나 아세요. 이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라고 외치며 가위를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설마 그걸로 자기 눈썹을 잘라버리려는 건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저를 방어해가면서 너 그걸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 당장 안 놔? 너 이건 아니야. 이게 며느리 주제에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 아직 네 시어머니야. 네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거 내려놔. 정신 차려 이년아. 나는 온갖 말들을 꺼내가며 저를 진정시키려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자극하고 더 열받게 하는 말들뿐이었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는 시어머니의 뒷 허벅지를 차 무릎까지 꿇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다며 곡소리를 내던 그 찰나의 순간 싹둑 하고 시어머니의 그 곱슬머리를 잘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말입니다. 순간 미용실 바닥마냥 제 손에 잘려진 시어머니 머리카락은 시어머니 주변으로 사방팔방 흐트러져 내렸고요. 시어머니는 그와 동시에 엉엉 울어버리며 자신의 잘린 머리를 만지고 자신의 뒤통수를 만져대다가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잘린 머리 꼬라지가 영 아니다 싶었는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뭐 그 꼴을 보니 차라리 난 잘됐다 싶더라고요. 눈썹이야 문신을 해도 그만이고 그려도 그만이지만 저 머리털은 6.25 전쟁 피난민을 방불케 하듯이 난장판이 되었는데 밖을 어찌 돌아다닐까 싶었거든요. 그걸 시어머니도 잘 아는 건지 한동안 화장실 안에서 쉽사리 울음을 그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도 저희 걱정이 되었던 건지 얘를 유치원에 택시 태워 보냈다가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썹 없는 마누라가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잘린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는 자기 엄마 곡소리가 들려오니 남편을 첩첩산중이라 생각했던지 결국 어느 한 곳에도 눈을 두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머리를 쥐어싸며 바닥만 응시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잘린 머리카락을 주워다 쥐어드렸습니다. 남은 머리털까지 내 손에 잘려 사람 몰고도 못한 짐승으로 바뀌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집에서 짐 챙겨 나가세요. 어머님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저는 제 눈썹 보다가 속이 뒤틀릴 때마다 어머님 집으로 뛰어가서 조금이라도 자란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버릴 거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 눈앞이 띄지도 말고 제 귀에 목소리 하나라도 들리게 하지 마세요. 내 속이 뒤틀리는 그때가 곧 어머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일 테니 숨죽이고 사시라고요.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주체하지 못한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리고는 제 눈썹을 민 것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방으로 돌아가셨고요. 후다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저를 뒤돌아보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눈썹 자른 걸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 또 화가 나더라도 내 머리카락은 그만 자르러 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 아들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바로 사라지셨어요. 남편은 그러고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진 않았고요. 대신 혼자서 조용히 청소기를 꺼내와 거실 바닥을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카드 하나를 쥐어주며 그랬죠. 가서 눈썹 문신이라도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정말로 동네 미용실에서 당일날 바로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살기를 느낄까 싶어서 말 나온 김에 바로 해치웠네요. 지금은 나름 진짜로 눈썹이 있는 것 마냥 사람 얼굴 같아 보이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더 신경 쓰지도 않고 사는 중입니다. 신경 쓰면 제 머리만 아프니까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오만정이 떨어진 건지 소식이 없으시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뭐 하나라도 본인 탓인가 싶은 건지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남편한테 집에 오라는 일방적인 소리도 안 하고 감히 제 집에 쳐들어오거나 저한테서 시아버지 뒷담화를 하고 혼을 내려 하지도 않는답니다. 저에게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둘 다 쓰레기 같은 인성의 못나은 어른들이기에 둘 다 완전히 제 인생에서 배제시킬 생각으로 무시하며 살려 하고 있고요. 그저 제 인생에서 다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썹이 밀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저주하며 살랍니다. 어머님은 이미 그 죗값을 톡톡히 받고 계시는 중일 테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